오늘 자료는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삼성전자의 자체 GPU 추진이 기업 가치와 주가의 새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GPU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그래픽만 담당하는 부품이 아니라 카메라 영상 AI 기능의 체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외부에 의존하느냐, 내부에서 설계 역량을 쌓느냐에 따라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비용 구조와 협상력까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자체 GPU라는 단어 하나에도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만큼 이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는 대개 숫자, 실적보다 이야기, 미래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독자 GPU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삼성의 모바일 반도체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혔고 그 결과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 왜 흥분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둘째, 그 흥분이 확인 가능한 이벤트로 이어지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지만 중장기 성과는 결국 제품 탑재, 판매, 수익성 개선으로 증명됩니다. 관심이 커질수록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을 먼저 보고 이유를 나중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왜 올랐는가? 그 이유가 지속되는가? 실패할 경우 무엇이 깨지는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체 GPU는 성공하면 큰 변화가 가능한 소재이지만 동시에 실패하면 기대가 빠르게 식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은 단순합니다. 뉴스에 반응하기보다 향후 확인해야 할 지표를 미리 정해두는 것.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과거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시도가 그 약점을 어떻게 건드리는지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모바일 AP 영역에서 삼성의 존재감이 과거 대비 약했던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조금 아쉬웠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음 세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에 성능이나 발열 관련 평가가 부정적으로 반복되면 신뢰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신뢰는 생각보다 강력한 변수입니다. 스마트폰은 재구매 시장이고 한 번의 실망이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따라서 이번 자체 GPU는 기술 이슈이면서 동시에 신뢰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과거의 실패 원인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결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외부 칩 위존이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누적됩니다. 더 중요한 건 협상력입니다.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구조에서는 가격 공급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항상 약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제품의 수익성 개선이 제한되고 결국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체 GPU 이야기는 기술 자립이라는 멋진 말 이전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위 문제로 봐야 합니다. 만약 외부로 빠져나가던 비용이 내부 역량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마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GPU를 만든다 보다 이제 핵심을 쥐려 한다는 방향성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외부 기술에 기대던 구조를 줄이고 내부 설계 역량을 키우겠다는 메시지는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확장 가능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선언은 출발점이고 성과는 제품에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 단계, 양산, 탑재, 소비자 평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와 반드시 넘어야 할 리스크를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익으로 연결되는 선이 명확할 때입니다. 자체 GPU가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외부로 지불하던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줄면 영업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생기고 이익이 개선되면 밸류에이션의 바닥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 개발에도 비용이 들고 초기에는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확보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단위당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죠. 결국 관전 포인트는 절감이 실제 숫자로 언제 나타나느냐입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는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최적화입니다. 같은 사양이라도 운영체제와 앱 생태계, 전력 관리까지 함께 튜닝하면 발열, 배터리, 반응 속도에서 체감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곧 제품 평가로 이어지고 제품 평가는 판매량과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점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리뷰에서 일시적인 벤치마크보다 장시간 사용 시 성능 유지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적화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지만 한번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경쟁사가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 GPU 성공은 스마트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체 GPU 기반의 엑시노스 경쟁력이 올라가면 삼성 파운드리의 내부 물량이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내부 물량은 공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공정이 안정화되면 외부 고객을 설득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즉, 제품 성공은 물량 확보를 그리고 이는 다시 공정 안정을 그리고 이는 다시 고객 신뢰를 그리고 이는 다시 추가 수주라는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바로 이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단일 제품의 흥행보다
반도체 사업 전체의 체력과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서 기업 가치의 재평가 가능성이 열립니다. AI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과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나눠야 합니다. AI는 크게 추론과 학습이 있습니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모델이 답을 내는 것이고, 학습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이 새로 배우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의미가 있는 건 즉시성 프라이버시 개인화 경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은 서버가 아닙니다. 메모리, 발열, 배터리 제약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 폰에서 가능한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체 GPU는 이 온디바이스 경험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AI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AI가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메모리입니다. 추론도 메모리를 쓰지만 학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모델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저장 공간과 중간 계산 값이 폭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개인화 학습이 매력적으로 들리더라도 현실에서는 제한된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AI를 한다는 표현보다 어떤 수준의 AI를 어느 기기에서 어떤 비용 구조로 구현하느냐가 실제 가치를 결정합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장시간 고부하 작업을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경험이 흔합니다. 이는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 성능을 낮추는 동작 때문입니다. AI 연산, 특히 무거운 작업은 지속적으로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열과 배터리 문제가 빠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성공은 단순히 연산 능력이 아니라 전력 효율과 열 제어가 좌우합니다. 자체 GPU가 의미를 가지려면 최고 성능보다 효율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감은 결국 뜨겁지 않고 오래 가는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현실적인 방향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빠르고 민감한 작업은 기기에서 처리하고 무겁고 복잡한 학습은 클라우드로 넘기는 구조죠. 이 구조에서 자체 GPU는 기기에서 자주 쓰이는 AI 기능의 품질을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보정, 실시간 번역, 요약, 음성 처리 같은 기능은 사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 큽니다. 이런 기능의 품질이 올라가면 제품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판매와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AI의 거대한 꿈보다 반복적으로 쓰는 기능에서의 체감 개선이 먼저 가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투자 체크포인트를 세 단어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수율, 성능, 신뢰. 수율은 양산이 되느냐, 성능은 체감이 좋아졌느냐, 신뢰는 시장이 믿느냐입니다.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율이 불안하면 원가가 올라가고 공급이 흔들리며 그 결과 제품 경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도 발열 이슈가 반복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면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는 이 세 가지 산을 각각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율은 반도체 비즈니스의 생명줄입니다. 같은 설계를 해도 공정에서 불량이 많이 나면 칩 한 개당 원가가 급등하고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첨단 공정일수록 초기 수율 이슈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율이 안정화되면 원가가 내려가고 공급이 안정되며 제품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할 메시지는 양산 안정화, 공정 성숙, 물량 확대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수율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율 관련 부정적 언급이 지속되면 기대는 빠르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능 평가는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 승부는 실사용에서 납니다. 벤치마크 최고점이 높아도 10에서 20분 사용 후 발열로 성능이 떨어지면 사용자 평가는 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지속 성능과 효율입니다. 게임, 카메라, AI 기능처럼 실제 사용 시나리오에서 성능 유지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개선되면 단순히 편의성뿐 아니라 제품의 전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 영역이 개선되면 이제는 내부 칩도 쓸만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때부터는 신뢰 회복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개선될 수 있지만 평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 경험이 누적되면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남기 때문이죠. 특히 스마트폰은 사용자 경험이 곧 브랜드 평가로 이어지고 브랜드 평가는 재구매와 프리미엄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신뢰 회복을 확인하려면 단발성 호평이 아니라 반복되는 긍정이 필요합니다. 출시 직후 리뷰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발열,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호평이 줄어드는지 커뮤니티와 미디어의 톤이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뢰가 회복되면 제품 전략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이 다시 판매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보는 렌즈로는 재평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성장 기대의 부족이라면 성장 서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리레이팅입니다. 다만 리레이팅은 기대가 아니라 증거가 만들어낼 때 강합니다. 제품 탑재가 확대되고 성능 평가가 개선되고
수익성에서 변화가 보이면 시장은 기업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약하면 밸류에이션은 낮은 이유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싸 보인다 보다 싸 보이는 이유가 바뀌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주식은 예언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성공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체 GPU가 엑시노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내부 물량이 파운드리에 안정적으로 붙고 공정 신뢰가 회복되며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루트. 반대로 실패 시나리오는 기술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수율 발열 평판 이슈가 재발하면서 외부 의존 구조가 지속되는 루트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갈림길은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확인 신호들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한 번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뀔 때 판단도 같이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은 실전 루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할 건 3개입니다. 첫째, 수율과 양산 안정화, 공정이 성숙해졌다는 메시지가 늘어나는지. 둘째, 성능의 지속성, 발열과 배터리, 장시간 사용 평가가 개선되는지. 셋째, 고객 신뢰, 내부 물량뿐 아니라 외부 고객의 수주 소식이 늘어나는지. 이 3가지는 결국 숫자와 기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같은 방향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기대가 실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단기 뉴스에 흔들리는 것이고 가장 큰 무기는 관찰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잡아도 판단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